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은 좀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엄청난 날씨가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과 돈 항상 균형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되시기를 이제 바라면서, 어쨌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같이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만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오히려 새만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가끔 들어오시거나 이제 처음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은 새만금이 이럴 정도로 많이 개발 이슈가 있었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함에 있어서 세상을 볼 때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는 거, 그리고 큰 프레임을 보고, 그리고 거시경제를 보고, 그 다음에 미시경제를 보는 거, 이러한 눈을 키울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만 하더라도 그 강남에 있는 큰 부자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분들은요, 작년에 이미 부동산을 조금씩 정리에 들어갔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강남에 있는 부동산, 투자하셨던 부동산들을 하나씩 정리에 들어갔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뭔가 사인이 왔다. 큰 그림을 그리고 봤을 때 이제는 정점에 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고, 그들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매각을 그리고 현금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또 무엇을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현재 키핑 보유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보면서 내심 속으로 즐기고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은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투자에 대한 전문가들은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제적인 사이클도 있고 부동산 사이클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이클을 잘 보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작년까지 이제 피크를 찍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하시는 큰 거물급 손들은 이미 처분을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와 함께 우리는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요, 작년부터 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초반부터 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그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풀려졌던 그러한 자금들을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현재 돈이 없다. 현재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부동산 가격을 받쳐주고 끌어올렸던 거는 바로 유동성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은 반대로 간다. 유동성이 쪼여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들이 끝까지 갈 거냐, 이 부분들. 지금 경기가 침체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 침체되느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침체기가 다가올 거다 라는 얘기, 지금 현재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하강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를 대폭 손질을 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범죄자 취급했던 다주택자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버리는,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결국에는 부동산을 거래가 완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국가의 입장에서도 세수가 걷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에 온기가 돌고 효과가 나면서 반등을 하면서 금리까지 최정점을 찍고 이제는 서서히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시점이 바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우리는 바닥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닥을 찍는 듯 하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사례도 많다. 이번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금리 인상 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저지되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스톱 또는 인하가 되는 이런 시장에 사인이 온다라고 하면 다시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개발지 투자가 가장 좋고 그 개발지 중에서 새만금만 한 게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요의 위축인데 새만금은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개발에 대한 역사가 써 내려가고 있는 그런 곳이고 2050년도까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2030년도까지가 극대화가 된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도로가 뚫리고 공항만 철도가 들어간다라는 거 2030년도에 정점이 달할 그러한 새만금에 여러분들 지금은 투자에 가장 적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최만금에서 최상의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멈칫 하다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이치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은 어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큰 프레임을 보게 되면은요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경제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나오는 게 새만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세혜택까지 이런 얘기까지 지금 풍부하게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당연히 중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지금 집중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이자 우리가 새만금 하면 키워드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바로 재생에너지의 메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요즘에 알고 계시지만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설에 폭염에 어떻습니까? 지진에 각종 재난을 겪고 있는 게 지구 환경인데요. 그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다. 온난화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정책이고 전기 또한 마찬가지로 예전에 화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가 많은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풍력 이런 쪽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지금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많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메카이기 때문에 새만금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여러분들 4차 산업하면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바로 인공지능 또는 클라우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과 뭐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메타버스 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버인데요. 그 서버는 뭐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바로 우린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SK에서 데이터 센터를 새만금에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는요, RE100이라고 해서 모든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공장을 가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RE100인데요. 바로 RE100 실현을 위해서 현재 수많은 대기업들이 현재 착착 진행이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요, 바로 그러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SK가 선두주자로 지금 현재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라고 나섰고, 지금 오늘 소개할 곳은요, 바로 이제 나온 어떤 정보를 드리는데, 바로 OCI에서 군산공장이 있습니다. 군산공장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기업 환경도 바뀌어 나가고 있고 기업도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업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은 그 광활한 면적에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OCI, SK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기지로 눈독을 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OCI 군산 공장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이우현 부회장인데요. 땅, 전력 등 인프라가 충분하다. 자, 새만금은 데이터 센터 짓기에 너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고, 그런 결론을 따라서 투자 검토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꼽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의 수요가 빠르게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또 기반으로 하려면 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지금은 약간의 경기 위축으로 해서 수요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클라우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평택 고덕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가운데 글로벌 큰손들도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 센터 전진기지로 지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새만금은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만 눈독 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글로벌 큰손들이 현재 데이터 센터의 전진기지로 지목하고 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요, 대한민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조차도 새만금의 어떻습니까?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러한 큰손들이 새만금의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서로 어떻습니까? 경쟁하듯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우현 부회장은요, 이러한 시류, 이러한 게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군산공장이 가진 인프라가 신산업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했고, 현재 OCI의 군산공장 1, 2, 3 공장이 있는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기준 연산 5만 2천 톤 규모이며 전체 부지만 하더라도 50만 평방미터, 즉 15만 평 정도 부지에 달한다. 엄청 광활한 면적을 OCI에서 새만금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 일부를 데이터 센터로 바꾼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회장은요, 데이터 센터 건설에 제일 필요한 게 전기인데 앞으로 이 전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바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기, 바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메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리백이다 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100% 전기 조달을 해서 산업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OCI에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전기를 만들고, 그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4차 산업으로 가는 어떤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군산공장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를 다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 넣을 수 있는 만큼의 부지와 전력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핵심 요소가 바로 쿨링인데 기존 폴리실리콘 공정에 사용했던 쿨링 설비를 그대로 데이터 센터에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쿨링도 되고 데이터 센터 부지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우현 부회장이 바로 새만금에 낙점을 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이미 이 부회장은 새만금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이나 되면은 확정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회장은요, 동양제철화학 오시아그룹의 전신의 창업자 고 이회림 명예회장의 손자로 현재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부회장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회장이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청사진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이제는 실행 단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이 내년쯤에는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행력으로 옮기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요. 새만금에 대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은 결국에 절대적으로 이익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지금 새만금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새만금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메가시티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 그다음 조세태까지 이런 수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가 우측이 되고 있는데 도로공항 항만철도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새만금에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짓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지금 몰려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계 큰 손들조차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 내년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의 적기는 바로 내년이 아니라 당장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TV에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만금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새만금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